저는 HD 현대중공업 최태복 이사입니다. 저는 특수사업부에서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IG 넥슨 항공 드론 사업부에 근무하는 윤남수 수석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시험비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원 수석입니다. 윤남수 수석님도 이번에 폴란드 다녀오셨다고요? 폴란드파입니다. 저희 지금 배지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네. 폴란드 방산 전시회 전용 배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드론을 보고 오라고 그래서 드론에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계속 드론만 보고 다녔어요. 맞아요. 드론이 많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 회사에서 드론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다 보니까 더 홍보 효과가 크죠. 네. 그 이름이 샤크입니다. 발사대로 발사시키는 드론인데요. 네네. 샤크라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많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드론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예.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자, 세 분 모두 군인으로 오랜 경력을 쌓으셨는데 이제 각자 군에서 맡았던 임무 그리고 운용했던 전력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해군에 36년간 복무를 하고 2년 반 전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으로 왔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는 함정 근무도 잠깐 했지만 주로 이제 그 공보 업무를 하면서 군의 어떤 업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전력 증강 추진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회를 찾아간다든지 기자들 만난다든지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최 이사님은 또 MBC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인연이 많죠. 네. 제가 우정의 무대를 2번 했었는데 1991년도에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했었어요. 이렇게 먼 곳은 처음입니다. 배 타고 24시간 동안 걸려서 왔습니다. 백령도에 도착할 때 우리 해병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밝은 미소, 늠름한 모습으로 환영해주면서 최접단 부대에서 우정의 무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모든 장비를 LST라든지 이런 걸 다 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기상이 안 좋으면 캔슬되잖아요. 또 예비 부대가 있어야 돼요. 그 부대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최북단 부대니까 그 병력들 다 모으면 혹시나 북한이 위해를 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담까지 않고.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어쨌든 91년 봄에 이제 우정의 무대를 해가지고 백령도에 주도했던 그 당시 유교단 장병들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때 이제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네. 그때 이제 PDO랑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는데 저보고 좀 남다른 그 감각이 있는 것 같다고 PD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원래 꿈이 PD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고 그냥 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오면 PD 한 자리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냥 계시라고 그래서 제가 1992년에 이제 진해로 왔는데 그 당시 가장 많은 배를 운영했던 해군 오전단이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부대가 또 우정의 무대를 처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PD님이 뭔가 비밀 병기 하나를 좀 내놔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부대 속에 코너가 있는데 밋밋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망설이다가 사실은 잠수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 잠수함이 한 번도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막 도입해서 항해 시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대우조선 그 도크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도입해서 생산하는 이번함, 이천함이 이제 막 건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이 그림이 되려고 그러면 항해하는 장면도 있어야 되고 잠수함 실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제 머리를 돌려보니까 항해하는 장면은 장보고를 찍으면 될 것 같고, 그 실내 장면은 뭐 도크에 가서 협조를 잘 받아서 하면 되겠다고 이제 용감하게 잠수함 공개했다고 한 거예요. 네. PD님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문제는 그리고 부대 보고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없대요. 잠수함이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잠수함은 어떻게 공개해야 되는지 아직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해군 본부까지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정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승인해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그럼 규정을 만드시면 되지 않냐고 제가. 네, 그리고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대우에 가서는 실내 씬을 원래는 이제 방송용으로 찍는다 소리도 잘 안 하고 갔어요. 지금은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보안구역은 제외하고 성조원 침실구역만 하고, 그리고 이제 장보고 항해하는 장면은 그 당시도 해군 자산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우정의 무대를 통해서 나가니까 우정의 무대 예고편을 하는데 계속 잠수함만 나오고 부대 장병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 계속 잠수함 최초 공개 잠수함. 하여튼 예,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잠수함을 최초 공개한 뭐 주역 중에 한 명이다 생각하고 국민들의 가슴속에 잠수함을 딱 심어준 게 이제 저였다는 거, 이게 자부심 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군사관학교 46기로 입교해서 1998년도에 인간해서 약 22년간
본부를 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한 10년간은 전투비행 조종사로서 영영방위 업무를 수행했고, 이때 기종은 이제 제공호라고 하는 F5, KF5하고 F-16 파이팅 팰컨,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미 시험비행 학교에서 시험비행 과정 수료한 이후에 공군 52 시험평가 전대라는 곳에서 시험비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국산기들 KT-1 계열, T-50 계열 하면서 지금까지 한 국내외 포함해서 한 30여 개 기종의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저 학군 30기로 92년도에 처음에는 보병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지만은 제가 특전사에서 네. 5년간 처음 근무 생활을 시작했고요. 지금 강철부대 TV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녹슨부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군 생활하면서 2004년도에 소령들을 정보로 병과로 전과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정보직의 만족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정보로 전과를 했고요. 처음 맡은 정보직위가 무인기를 운영하는 군단급 공중정찰 중대장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고요. 19년도에는 육군에서 처음 창설된 육군정보학교에 있는 드론 교육센터의 창설 부대장으로 취임을 해서 육군에 전력화되어 있는 대대급으로부터 해서 사단, 군단, 지작사까지 UAV 조종사와 운용자를 양성시키고 이들을 수준평가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최태부 이사님은 제가 정말 우리 저희 군 선배님이시고 국방부에서도 이제 같이 언론을 상대하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선배님도 처음 뵙고 저기 그 조종사 후배님도 처음 뵀는데 저도 이제 다 예비역 장교 출신들 모이니까 좀 어깨가 좀 약간 좀 신현님 제가 선배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군 예비역들이 모이면 갑자기 또 서열이 막 정해지는 저는 이제 보자마자 딱 이제 느낌 오죠. 선배님으로 바로 이제 딱 그런데 선배님. 뭐 전혀 후배같이 후배님. 보이지 않는 그런 코스로 앉아 왜 이러십니까? 역시 그 일반미를 오래 먹다 보니까